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만이나 뭐 미국에 있는 다른 반도체 업체들이랑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싸다. 어쨌든 간에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반도체를 가서 삼성전자 18만 전자 돌파가 이제 19만 근처고 SK하이닉스는 89만 원대인데 더 갈 수 있냐? 더 갈 수 있을까요? 뭐 전문가들이 뭐 목표 주가 올리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알고 계실 거고요. 원래 애널리스트들은 후행적이잖아요. 네. 계속 올리잖아요. 올라가면 올리는 거고 내려가면 계속 내리는 거고 목표 차트 한번 주가를. 볼까요? 삼성전자. 오늘도 많이 올렸죠. 제가 추석 전에 팔았었는데 좀 후회스럽네요. 세뱃돈이 좀 필요해서 팔았더니만. 저는 요새 주식시장 좋다고 저 만나는 사람들마다 밥 사라 뭐 사라 맨날 증권회사 직원 월급 많이 받지 않냐. 뭐 사실 아닌가요? 맞는데 피해줍니다 완전히 진짜. 삼성전자도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목표 주가가 항상 마디 주가라는 게 있잖아요. 마디 주가. 네. 근데 삼성전자 20만 원 되면 1000만 원이거든요. 예전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액분 됐으니까 50대 1로 1000만 원인데 한 그 정도 수준이면은 좀 내 마음에 단기 좀 저항. 저는 사실 이거 한 16만 원대에서 좀 고심을 했었거든요. 네. 거기도 조금 막힐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막히는 척하는 뚫더라고요 보니까. 하이닉스도 뭐 100만 원 얘기 계속 나오지만 지금 90만 원 언저리에서 지금 약간 버벅버벅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도 뭐 워낙 수급 좋고 잘 가고 있으니까 지금 뭐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은 이틀 연속 팔잖아요. 네. 지금 기관이랑 개인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수익률 차이가 진짜 원사이드하게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수익 제일 많이 낸 나이대가 어딘데 아세요? 나이 많으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60대, 70대? 70대가 제일 많아요. 왜냐면 삼성전자 대부분 뭐 가지고 있거나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10대. 애기들, 미성년자들. 증여?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모아뒀다 해서 산 것도 있고, 제일 조금 수익 들 난 데가 20, 30대. 20, 30대가.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 게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또 약간 여기에는 비중이 좀 크게 실거든요. 뭐 조그만 종목은 사실은 수익이 크게 나도 뭐 비중이 작으니까 뭐 맞아요. 100% 나도 뭐 얼마 안 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긴 거의 올인 수준이잖아요. 여기 뭐 망할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소위 말하는 저희 몰빵 수준이잖아요. 네. 삼성전자 사실 때.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도 좋고 더 많이 나고. 근데 코스닥에 있는 거 뭐 많이 먹었다 해봤자 뭐 비중 적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도 그러더라고. 나 군대 제대할 때 하이닉스 10만 원도 안 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아들 벌써 군대 제대했네? 네. 엄청난 동안이시군요. 아무튼. 아드님은 군대 제대할 정도면 20대 이제 중후반이라는 건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저희 아들도 아이고 하이닉스 미쳤너 맨날 저한테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때 사서 좀 가만히 갖고 있지 그랬냐. 아니면 엄마는 왜 나한테는 추천 안 해주는 거야.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도 없다 근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사긴 샀었는데 안 가지고 있겠죠. 팔더라고 자꾸. 손가락이 문제예요. 어르신들이 요새 수익률이 가장 좋다는 거. 아무튼 제 고객분들도 보면은 과감하게 사세요.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는 정말 과감하게 사세요.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 다 필요 없다. 다 팔아버리고 그거 3개만 사라. 그래서 3개만 갖고 계세요. 이거 마음 편하잖아요. 세 개가 뭔데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야, 근데 요즘에 전문가분들, 유튜브에 출연하신 전문가분들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장 마지막까지 들고 가야 될 종목이다. 이런 코멘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실적이 너무 좋다. 다른 게 무너져도 여기가 가장 최후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공감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너지면 그냥 시장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을 끌고 온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그 시장을 나락으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이 두 종목이다. 왜냐하면 하드캐리 하고 있잖아요, 둘이서. 그렇죠. 지수 거의 반 이상 땡기고 있잖아요, 둘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이 아까 말씀드렸죠. 둘이 살아있어야 다른 종목도 살 수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밸류에이션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대비해서는 전혀 비싸지 않다고 이렇게 코멘트를 많이 하시다. 실제 사실인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실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만이나 뭐 미국에 있는 다른 반도체 업체들이랑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싸다. 그래서 삼성전자 좋게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20만 원 이상 보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100만 원 이상 보는 게 맞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고 주총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반기 전망을 할 때
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톤을 더 강하게 가져갈 것이냐, 톤을 좀 다운거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뭐 예상 안에서 톤을 줄 것이냐, 이런 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냥 오르는 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이라는 거는 뭐 올라가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수익 실현을 해놓고 잘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서 미리 뛰어내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이격이 조금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추격 매수보다는 항상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예상치 않은 조정을 잘 활용하는 전략 접근하실 때는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격도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때도 이제 계속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이쪽을 안 봤을 때, 이쪽 편을 안 봤을 때, 요만큼만 봤을 때만 해도 이격이 크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더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발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근데 항상 주가라는 거는 뭐 기술적인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기술적인 분석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격이 벌어지면 항상 이격을 줄여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이동평균선 쪽으로 회귀하는 역할. 그래서 많이 빠져도 이동평균선 쪽으로 회귀하고 많이 올라도 이동평균선 쪽으로 회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많이 벌어진다라면은 또 21선으로 어느 정도 좀 회귀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중간중간 여기 이게 박스 흐름이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어느 정도 좀 박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는 20만 원 전후가 약간 좀 막히는 자리, 단기적이든 뭐든지 간에 좀 그런 가능성은 좀 염두에 놓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HBM4로 세계 최초 양산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앞으로 삼성전자 주도권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원래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늦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BM3E에서 이제 하이닉스한테 완전히 뒤졌었고, 그래서 건너뛰고 우리는 HBM4다 그랬었는데, 이제 바로 이제 양산 들어가면서 이제 좀 앞서가기 위해서 주도권을 좀 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하이닉스가 뒤처질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도 뭐 엔비디아의 뭐 막대한 비중, 70% 정도의 비중을 HBM을 계속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면 삼성전자도 슬슬 이제 캐파를 이제 더 늘려가면서 이제 뭐 마켓시어를 조금 더 올려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HBM이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D램 부족이 나오고 난리가 나면서 뭐 기판주들 많이 급등을 하고 뭐 최근에 MLCC도 막 급등을 하고 막 부족한 거죠.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부품 소재 부족해서 도산할 기업도 나올 거다. 반도체 쪽 대만에 있는 기업들 뭐 예를 들면서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공급을 원활하게 잘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중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부단에 있는 쪽들이 이제 슈퍼을처럼 돼가는 세상이 돼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HBM 쪽 치고 나가면서 비어있는 쪽들을 이제 중국 업체들이 또 이제 치고 들어오는 상태가 되겠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소재 부품 테스트 업체들이 이제 계속 쭉 따라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과정. 그러니까 반도체의 지금 빅사이클을 지나서 이제 슈퍼사이클. 네,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아니면 뭐 죽음을 달라 수준 정도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주변 환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삼성전자의 가치는 아시아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뭐 커질 수밖에 없다. TSMC 빼고 나면은 뭐 가장. 근데 AI 버블 속에서 M7 종목들은 대부분 요즘에 좀 주춤하고 있거나 좀 떨어진 종목이 많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왜 계속 갈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이 계속 이걸 사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소프트 업체들, 빅테크 업체들이 많이 빠졌죠. 최근에 보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뭐 아마존 비중 많이 줄이고, 애플도 줄이고 그런 상태잖아요. 뭐 뉴욕타임즈를 샀다든가. 네, 맞습니다. 그건 좀 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왜 샀을까나? 그러니까 사람들 전부 다 갑자기 뉴욕타임즈는 왜? 그러니까요. 갑자기 신문을 봐야 될 것 같은가? 역행하진 않을 텐데. 그렇죠. 종이신문 없어질 것 같은 느낌도. 뉴욕타임즈에 뭔가 새로운 걸 하나? 뭐 아무튼 간에 원래 워렌 버핏은 꾸준한 실적을 보여주는 필수 소비재를 상당히 선호하잖아요.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고 예전에는 IT 기업을 절대 안 샀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IT 기업을 샀었고 근데 워렌 버핏이 지금 애플 비중을 많이 줄였어도 지금 제일 많이 갖고 있긴 할걸요. 네, 그래서 아마존 많이 줄였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태생이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가 투자하지 않으면 남들이 투자해서 남들한테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죽기 살기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빚 내는 과정 속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재무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던 거고, 근데 그 재무적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투자를 하다 못할 지경이 되면 여기도 안 해야 되겠죠.
투자를 계속 하는 한은 여기는 수혜니까. 네. 근데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다 투자를 줄이는 시점이 오게 되면 이쪽도 조정을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빅테크 기업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야, 이제 좀 천천히 가자. 우리 좀 투자의 속도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네. 뉘앙스가 나올 때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조금 뭐 비중을 줄이시거나 이런 식으로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제가 또 HBM4 생산 늘리기 위해서 공장 증설에 나섰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삼성제가 SK 하이닉스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따라잡고 안 따라잡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증설은 둘 다 하고 있으니까 네. 어차피 이쪽은 평택 라인이고 이쪽은 이천 뭐 이런 쪽이잖아요. 네. 계속 반도체 클러스터 쪽에서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상태고 증설이 거의 다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공급 부족이 풀리는 시그널도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 뭐 일단은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반도체로서 하이닉스를 따라잡냐 못 따라잡나라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하이닉스는 반도체밖에 없지만 삼성전자는 다른 디바이스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로봇이라든지 뭐 전장 쪽으로 계속 확장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은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여러 면에서 좀 유리하다. 경기 회복 과정 중에서 소비랑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하이닉스를 따라잡냐 안 따라잡냐보다는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켓이 MS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당 부분은 조금 뺏어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이닉스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는 어느 게 더 매력적인가요? 저는 그 깐부 회동 전부터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줬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있잖아요. 반도체 빅사이클에서는 하이닉스가 유리한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반도체 빅사이클이 끝나고 났을 때는 또 삼성전자한테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삼성전자가 저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 계속 이재용 회장 나오는 그 순간부터 삼성전자한테 조금 더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있는 편입니다. 삼성전자 2나노 공정과 엑시노스 2600 성공 여부가 TSMC에 집중돼 파운드리 시장 판돈 바꿀 수 있을까요? 근데 워낙 TSMC가 강력하죠. 뭐 하나 해놓고 나면은 TSMC가 더 앞에 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뭐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TSMC 따라잡기는 사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넘사벽 수준이거든요. 약간 많이 벌어져 있어요.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쫓아갈 수는 있겠지만 뭐 이걸 넘어갈 수준은 단기간에 힘들다라는 생각?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이나노 쪽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뭐 수율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TSMC를 넘는 가는 사실 쉽지 않다. 워낙 지금 상태로서는. 근데 아무튼 뭐 조금 벌어진 간격을 조금 줄여나가는 과정은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걸 줄여나가기 위해서 삼성이 최근에 파운드리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럼 어떤 기업이 또 삼성 파운드리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조금 될 가능성이 높죠. 계속적으로. 사실 뭐 미국에도 경쟁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계속 이제 파운드리 계속 수주를 줄 가능성 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최근에는 뭐 테슬라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외에 있는 뭐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삼성전자한테 계속 좀 수주를 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1등한테만 주다가 힘들면 2등, 3등, 4등, 5등 쭉쭉쭉쭉쭉 다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뭐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뭐 후순위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외에는 뭐 다른 기업들 대체로 조금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MLCC 가격 인상으로 관련주, 삼성전기나 관련주들이 좀 급등한 것 같은데 이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넘쳐 흐르면서 부품 소재 쪽도 계속 부족하다 말씀드렸잖아요. MLCC도 지금 계속 이게 계속 확장되면서 수량이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글로벌 1등이 이제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잖아요. 그러니까 무라타가 가격 올리는 그런 상황 얘기 나오니까 이제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또 삼성전기는 최근에 또 유리기판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MLCC도 계속 부족하고 이게 IT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 이게 수량이 많이 들어가요. MLCC가 아시다시피 뭐 10개, 20개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뭐 100개, 몇백 개, 막 1000개까지 막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로봇이든지 뭐 전장이든지 전기차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경기 회복 과정 중에서 항상 MLCC는 경기 회복이랑 방향성이 좀 같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최근에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삼성전기의 실적도 좋았었고 그다음에 MLCC 수요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태 속에서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삼성전기가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가지고 움직이고 한번 있습니다. 볼까요? 네. 뭐 삼성전자 부럽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그죠? 사실 삼성전자 움직임은 네. 안정감을 주지만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은 거의 도파민이 팍 터지는 수준으로 그냥 뭐 요새는 15%, 25% 그냥 순식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기 같은 종목도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수급만 봐도 수급 한번 볼까요? 외국인이 많이 샀어요. 오늘 외국인이 많이 샀어요. 뭐든지 오늘 외국인이 많이 샀어요. 코스닥도 외국인이 많이 사고 종목별로 주요 종목군들 많이 샀어요. 대신에 또 개인들은 급등하면 팝니다. 그래서 일단 좀 요새는 움직임이 개인들이 좀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도 오늘 급등의 장대 양봉이죠. 머리도 많이 실렸죠. 그 결과적으로는 이 30만 원 선을 이제는 앞으로 조금 하단선으로 놓고 움직임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도 많이 올랐지만 뭐 후발주자들도 많이 있어요. 나 삼성전기 없어 그러면은 뭐 여기도 MLCC거든요. 삼성전기에 비하면 아직 시작도 안 했죠. 그저 주가가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도 여기 직전 고점대인 5만 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트라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리고 지금 거래가 계속 붙어주고 있거든요. 바닥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터닝하고 있고 삼성전기랑 차트 한번 살짝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아마. 여긴 이렇잖아요. 근데 여긴 이렇잖아요. 아직 여력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아직 가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신고가인데 네. 여기는 아직 가지도 않았다. 그래서 오늘 뭐 사마콘덴서나 뭐 아모텍이나 뭐 네. 기타 등등 이런 MLCC 업체들 많이 올랐는데 계속 뭐 틈새를 노려서 한번 수급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기관이 일단 들어오고 있다. 일단 기관이 들어오는 거는 좀 괜찮거든요. 중소형주 단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도 삼성전기 없으면 한번 대타로 한번 챙겨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간 얘기해 주셔서 기획예산처의 지침 개정으로 연기금이 코스닥 150 지수 벤치마크에 포함하게 됐는데 코스닥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규모 어느 정도로 예상될까요? 기존보다는 한 2배 정도 얘기 계속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벤치마크 포함하면서 그 벤치마크에서 너네 요거 못 따라가면 점수 깎어. 그러면 이제 보통 운용사들이 연기금을 거의 제가 봤을 땐 분기별로 이제 끊어서 너네 실적 안 좋네 네. 돈 내놔. 그 다음에 너네 잘하네 돈 더 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연기금이 직접 쏘는 것보다는 운용사 통해서 아웃소싱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운용사들이 이제 똘똘한 종목들한테 이제 집중력을 가지고 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금 쪽에서 지금까지 들어오는 것보다는 뭐 배 정도 이제 들어온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코스닥도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네. 올라갈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대통령님이 3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3천 가는 거 아닌가요? 이 코스닥이 3천 갈 정도면 코스피는 대체 만약 코스닥 시장에 3천 가면 코스피는 어느 정도 가요? 이게 코스닥이 3천 가는데 코스닥 코스피가 3천 가면 코스닥은 진짜 한 7, 8천 가야죠. 7, 8천이요? 더 가야 되지 않? 7천이면 그럼 어떻게 만이라고 해줄까요? 요즘 뭐 만 얘기도 진짜 나오더라고요. 지금 15,000원이라고 해줄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코스닥 근데 그런 건 약간 좀 경계감은 있어요. 코스닥 3천은 옛날이랑 조금 달라요. 이게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코스닥이 예전에 1000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이게 1000에서 시작했는데 최초에 1000에서 시작했다고 지금의 이 가격 1160이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거의 뭐 16%밖에 안 올랐어?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목이 그때랑 수량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예, 수량 자체가 많이 다르고 그때에 비하면 벌써 종목 수가 한참 많이 올라왔죠. 제가 AI한테 얼마 전에 물어봤거든요. 네. 지금 코스닥이 그때 900대였었어요. 1000 넘어가면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생각할 때는 코스닥 1000이 느낌상으로는 3000 정도인 것 같은데 했더니 AI도 그렇게는 생각한대요. 이게 이 코스닥 1000이 옛날로 따지면 한 3,000 이상은 되는 느낌이다. 근데 그만큼 주식 수도 늘어났고 시가총액도 많이 커졌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종목이 한 5, 600개 있을 때 1000과 네. 지금 종목이 한 2000개 이상 될 수도 있고 2000개 이상 넘나요? 합치면 좀 될 것 2000개 같아요. 넘죠. 그렇죠. 그 이상 될 때의 1000은 또 다르거든요. 시가총액도 상당히 다르고 그다음에 또 주요 종목들이 거래소로 많이 이동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지금 체감의 1000은 옛날로 따지면 3천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 연기금이 이제 밀어주고 패시브 자금 들어오고 ETF 자금 들어오고 계속 쏜다라면은 지수가 오르는 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종목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어느 한 섹터는 빠지고 어느 한 섹터는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지금 보시면 코스닥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에코프로가 거의 무조건이잖아요. 1등이나 보니까. 15%. 네, 그럼 보세요. 뭐 15%안 오른 만약 정도. 코스닥이 이제 오늘 급등을 했어요. 네. 그러면 지난번 고점을 넘어갔느냐? 아니잖아요. 네. 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다 이래요. 쭉 빠졌다가 오늘 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쭉 빠지는 게 이제 연휴 전에 빠졌잖아요. 이때 뭐 여러분들 뭐
텔레그램이나 기타 등등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때 운용사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왜냐? 설 지나고 나서 연기금 자금 쏜다. 그래서 미리 종목 정리하고 쏠려고 정리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았어요. 텔레그램도 돌고 뭐 여의도 뭐 찌라시로도 돌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때 팔고 이때 쏘다 보니까 지난번보다 고점이 낮아 오히려. 그죠? 하지만 뭐 여기서 사신 분들은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추세라면은 패시브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겠고, 사실 코스닥이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따지면은 에코프로 BM인데 1, 2등만 결국 가겠느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 2등의 중요성이 좋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도 실적이 확실한 뭔가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이 분명히 운용사들도 영민하게 잘 골라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쏘는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또 선택될 수 있는 기관이 선호하는 좋은 종목들, 또 외국인이 선호하는 좋은 종목들을 잘 피킹해야지만 지수에 맞춰서라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지수보다 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고 있어도 안 가는 종목은 죽어도 안 가는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혹시나 모를 뭐 동전주 퇴출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퇴출 요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요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연기금 수급이 또 개별 종목보다 ETF를 핵심 통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던데 코스닥 관련 ETF 투자는 유효한 전략일까요? 봤잖아요. 코덱스 200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시세를 주는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어쩔 수 없이 연기금? 연기금이 그러면 뭐 어디 가서 이상한 잡주 사겠느냐. 결과적으로는 이제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은 시가총액 순서대로 나래비 세워놓고 어느 정도 바스켓으로 사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 뭐 가겠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뭐 계속 추천 많이 하더라고요. 방송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쪽으로 또 쏠림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수가 끌려간다라면은 내가 종목을 핀셋처럼 못 산다라면은 코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또 코스닥 지수의 핵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바이오나 2차 전지나 게임이나 엔터나 로봇 이런 쪽들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 ETF들을 조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요 지수 쪽에 따라가지 않고 섹터 ETF를 사신다라면은 그런 쪽들, 그 상위권에 있는 주요 종목들 중에서 또 실적이나 기관, 외국인 선호하는 그런 주요 섹터 ETF를 활용하시는 전략은 유효하다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설 연휴 지나고 이제 첫 방송인데 올해 2월 이후로 6월까지 상반기 유망 섹터는 지금 어디로 보고 계신가요? 최근에 설 연휴 전에 소비 섹터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자산가치 우량주라고 막 올라오고 뭐 그런 거 PBR 뭐 1도 안 되는 종목들 많이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기보다는 이 성장주와 소비 섹터, 경기 민감 섹터, 그러니까 턴어라운딩 된 납폭과대 섹터 안에서 좀 순환적인 조화로운 순환 반등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반기에는 그래도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좀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반도체로 인해서 뭐 파생된 여러 가지 섹터가 많이 있잖아요. IT 부품주들도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아주 바닥권에 있는 쪽에서 본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게임 엔터 쪽들도 코스닥 시총 상단에 있기 때문에 주요 종목군들은 흐름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안에서도 또 대장주들의 흐름은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주도력을 갖고 움직인 종목들이 상반기에도 주도주다. 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 그 과정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정책 변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거래소의 초대형주들 말고 거래소의 중형급들, 중소형급 안에서 이제 조금 가치 대비해서 좀 덜 올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는 들어가지만 덜 올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지수에 이끌리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수 소비주들도 뭐 시장에서는 최근에 선호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쪽은 또 나름대로의 행보가 또 다 최근에 백화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다시피 마트도 좀 많이 오르고 그렇다시피 그런 것들보다는 약간 좀 저는 지금 약간 건설도 옛날부터 제가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건설도 좀 저는 많이 괜찮게 보고 있고 건자재도 지금 회복 단계에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경기 민감주잖아요. 화학, 철강, 뭐 건설, 건자재 요런 경기 민감주들, 한뭉탱이, 그 다음에 뭐 엔터게임 한뭉탱이, 그 다음에 헬스케어, 뭐 진단, 뭐 바이오 이렇게 또 한뭉탱이. 이게 어느 한쪽이 죽고 살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IT 부품, 뭐 로봇까지 또 이렇게 한뭉탱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자동차와 자동차
붐, 뭐, 요런 쪽들도 한몽탱이에요. 뭐, 알다시피 뭐 금융지주 증권 이렇게 한몽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순환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그래도 조금 나름 그동안 다른 것들 대비해서 못 오른 거 조금 수익을 내보자 한다라면은 헬스케어 섹터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에 이제 좀 중형급들 중에서 조금 게임하고 엔터 쪽들도 나름대로의 좀 회복 과정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반기엔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 돌아가면서 시세는 좀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반도체가 계속 주도주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로봇은 현대차 그냥 탑픽 생각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 엔터에서는 아무래도 대장은 하이브를 보시겠네요. 네네. 3월 컴백이 있으니까. 네, 하이브 보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조금 등락하는데 약간 디어유 뭐 이런 것들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주가 자체가 좀 바닥에 있고 또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있고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워낙 다 많이 올랐어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많이 올랐어요. 저는 LNC 바이오 상당히 좀 좋게 봤었는데 네. 이미 뭐 단계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약간 좀 눌림목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상태라면은 뭐 3,000당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저는 약간 헬스케어 쪽들에서 조금 본다면 루닉 같은 경우도 요번에 유상증자 무상증자만 잘 끝나면은 조금씩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아질 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진단, 헬스케어 이런 쪽들 계속 조금 보신다라면은 가격적으로만 보면은 아까 이름이 하나가 생각이 났었는데 갑자기 신규 종목이 있었는데 진단 쪽에 3빌리언. 네, 3빌리언. 볼까요? 네, 이런 것들 좀 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 종목으로 보면 이렇게 3빌리언 같이 이제 지난번에 올랐다가 이격 조정하고 좀 바닥 잡아가는 과정에 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쪽들도 다 그런 AI 활용한 그런 진단 쪽들이고, 그 다음에 리브스메드. 이 회사도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흐름 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관들이 조금 신규 상장한 종목들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스케어 진단 쪽들, 이런 쪽들, 로봇 수술 뭐 이런 쪽들도 워낙 좋고요. 다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것들, 코스닥에 있는 것들 다 조금씩 올해는 좀 실적이 꽂히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진단이나 로봇 수술 이런 쪽들이 다 실적이 흑자 전환하고 뭐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적자 나는 기업이 아니다라면은 뭐 성장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은 그냥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거고, 전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아니어도 LG전자도 조금 올해는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로봇에도 얘네도 좀 진심이고, 소비 섹터 중에서 이제 가전 쪽이 많이 안 좋았었고, 관세 때문에도 좀 안 좋았었고, 경기도 안 좋았었는데, 경기 회복되면은 가전 쪽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LG전자도 로봇이랑 전장이랑 같이 연결해서 흐름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10만원 밑에서부터 계속 LG전자 봤었는데, 지금 13만원 부근이긴 한데, 그래도 15만원 좀 뚫으러 가지 않을까. 그래서 LG도 로봇 쪽으로는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LG노태, LG전자, 뭐 LGCNS, LG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으로 다 연결돼서 올해는 또 다 사람들이 스마트 글래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쪽들에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전 쪽에서는 좀 LG, 그다음 로봇 쪽에서는 현대차, 대형주 선호하신다면 계속 좀 보실만 할 것 같고, 코스닥에서는 뭐 워낙 테마주들 또 많습니다만은 기관 외국인 선호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업종 대표주들만. 왜냐하면 로봇이면 뭐 레인보우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엔터면 뭐 하이브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업종 대표주들 조금 계속 노리시는 전략이 지금 여전히 섹터별. 대장주는 대표주들이 좀 더 유리한 건가요? 왜냐하면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는 대장주들 위주로 많이 들어가니까.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대장 다 가고 나면은 좀 붐이 생기면 뭐 2등, 3등, 4등도 이제 쫓아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면서, 사실 코스닥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면 기회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좀 잘 골라내시는 전략적인 투자를 계속 코스닥에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